반드시 해당 관청에 전화를 하셔갖고, 자, 그리고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잔금칠까지 이제 시간이 좀 긴 경우가 있어요. 중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수익형 상가 건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자, 이 상가 건물을 매수할 때, 이 상가 건물을 매매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자, 오늘은 그 상가 건물 매매 시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체크리스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거는 당연히 이제 등기부등본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자, 등기부등본에서 이제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이제 소유권 이외에 다른 압류나 근저당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자, 등기부등본을 한번 필수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건축물 대장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건축물 대장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건축물에 대한 면적이라든지 용도, 그리고 주차 대수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 한번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은 위법 건축물 여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위법 건축물 여부에 대한 내용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 차임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제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임차인이 지금 이제 월세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첫 번째로 보실 게 임차인의 월세가 선불인지 후불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나중에 매매대금 정산할 때 이제 마지막 날 월세를 정산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때 매우 중요해요. 이거 체크하지 않으시면은 나중에 월세 정산에서 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 이 부분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자, 부가세나 관리비가 따로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월세 이미 다 포함이 된 건지, 자, 이 부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수익률 계산에 직결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상가 건물에 임차인이 한 임차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임차인이 있는 경우가 또 있겠죠. 자, 이런 경우 이제 임대차 목록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일단 첨부를 받으셔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리스트를 반드시 작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월세 입금 내역이 담긴 이제 통장 사본도 같이 받아 두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계약서에 써 있는 월세가 잘 입금이 되고 있는지, 자, 그 부분을 보셔야 돼요. 왜냐면 그 중에 월세를 밀리고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 경우 역시 어떤 수익률 계산에 있어서 이제 착오가 되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도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의 계약 기간들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만기가 언제인지. 내가 이 건물을 살려고 하는 목적은 그저께 이제 월세를 받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제 내가 인수받는 시점에 만기가 다가오는 임차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만기가 언제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임차인들의 퇴것이 이제 원상복구 여부가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계약서에 원상복구를 뭐 하지 않기로 하는 그런 특약이 들어가 있다면 그걸 매수하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 부담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불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 이제 사본을 받으셔갖고 그 안에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자, 이런 부분들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임차인들의 그런 월세가 입금되는 부분에 있어서 미수금이 있는지, 자,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 미수금이 있는 경우 미수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자, 그 부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잔금칠까지 이제 시간이 좀 긴 경우가 있어요. 자, 이 긴 경우에 요 사이에 이제 임차인의 변동 사항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 사이에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임차인이 있다든지, 자, 이런 경우 과연 그 임차인 변동에 관해서 나중에 잔금 치를 때 정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매도인과 매수인이 미리 협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 갖다가 이제 분쟁이 많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다음에는 이제 부가세 포괄 양수 양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상가를 매매를 하게 되면 그 매매 대금 이외에 부가세라는 게 이제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따로 주고 받고 하는 게 번거롭기 때문에, 자, 조건이 맞으면 부가세 포괄 양수 양도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부가세 포괄 양도 양수를 하려면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둘 다 임대사업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일반 가세자면 일반 가세자, 간이 가세자면 간이 가세자, 둘 다 이렇게 같아야 되거든요. 그 부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매수인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반드시 임대사업자를 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매매 계약을 하다 보면 중도금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중도금을 주는 경우에는 꼭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 게, 그 내가 지금 건네주는 중도금 금액이 전체 그 매매 대금 비율에 비해서 적당한 수준인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앞에 이제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근저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가 건네주는 계약금, 그리고 그 중도금, 그리고 그 담보가 되는 근저당 채권 최고액, 이런 것들을 합쳐서 놓고 비율을 보셔야 돼요. 이게 전체 매매 대금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비율이 넘어간 건 아닌지. 왜냐면 그 사이에 사고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금 건네줄 때는 중도금과 설정 금액, 그리고 그 임차인들의 전체 보증 금액, 이런 것들을 다 따져 보셔가지고 적정한 비율 선으로 중도금을 건네주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 그리고 상가 건물을 매매하게 되면 우리가 뭘 내요? 취득세를 내잖아요. 자, 보통 상가 건물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냥 4.6%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그런데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바로 그 건물 안에 일종 유흥업종, 그런 업종들이 있는 경우에는, 자, 이 취득세가 중과세가 돼요. 중과세가 되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의 취득세를 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 반드시 해당 시청에 전화를 하셔갖고 중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을 미리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목돈이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반드시 해당 관청에 전화를 하셔갖고 내가 어떠한 번지수 주소를 불러주면서 건물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1층에 유흥업종이 있는데 그 유흥업종이 중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그 임차인들의 정보를 이제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임대차 정보 제공 동의서를 하나 받아 놓으시면 좋아요. 나중에 이제 또 받으려고 하면은 번거롭기 때문에 계약서 쓰실 때 웬만하면은 그 임대차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으셔갖고 나중에 은행에서 아마 이제 그거를 필요로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매도인의 준비물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매도인은 인감증명서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감증명서는 이제 부동산 매도용으로 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발급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매수인, 그 건물을 살려고 하는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어서 이제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등기권리증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이 경우에는 등기권리증이 없어도 그 확인 서면을 통해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감도장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민등록 초본이 있는 게 좋아요. 이제 왜냐면 주소 이전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제 주소가 변동이 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주민등록 초본을 전 주소 포함으로 떼셔갖고 한 통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상가 건물 매매 시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체크리스트를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자, 이 내용도 잘 정립을 해 놓으셨다가 꼭 나중에 상가 건물 매매하실 일이 있으시면은 반드시 미리 한번 체크해 보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면은 실수 없이 계약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제가 올린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앞으로도 부동산 공부 쭉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